저는 CES 2023에서 가장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바로 유레카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유레카관인데요. 베네시안 호텔의 컨벤션 센터인 베네시안 엑스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가 라스베가스 중심가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요, 이곳은 라스베가스의 중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베네시안 호텔과 붙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CES 2023에 참여한 총 기업 수가 2,400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중 1,000여 개 기업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CES에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2012년입니다. 당시만 해도 참가 기업은 100곳에 불과했는데요.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참가 기업이 10배 늘었고요. 이제는 CES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ES라는 행사에서 이 유레카 파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아무나 유레카 파크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최신의 기술을 보유한 최신의 스타트업으로 참가 기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조건을 살펴보면요, 2022년 1월 이후 첫 제품을 출시한 스타트업만이 유레카관에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제품도 전혀 나오지 않고 브로셔나 컨셉 이미지 정도만 나온 극초기의 스타트업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스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설명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을 가진 최신의 기업만 참가가 가능한 곳, 그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레카관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참가해서 어떤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에 올해 혁신상을 수상한 주요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세븐포인트1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CES에서 알츠윈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AI 스피커로 1분 정도 질문에 응답만 하면 AI를 활용해서 치매 확률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저희는 굉장히 빠른 1분 달리기를 하듯이 뇌를 최대한 활용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약 한 20가지 정도의 그런 매트릭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성은 초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 테스트로는 약 9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게 사실은 치료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빠르게 진단을 받아서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면 원인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매라는 게 자가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50대 이상 나이분들이시라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60대가 됐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자신의 뇌 건강이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시는 것이 이제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그럴 때 좀 더 빠르게 의사분들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약 한 8월부터 CES에 대한 혁신상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창진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미국 쪽, 일본 쪽, 그리고 중국 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행히 캐나다나 이스라엘 쪽에서도 연락을 주셔서 5개 국가 기업들하고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CES 2023에서 혁신상으로 3관왕을 한 회사입니다. 안면인식 도어락, 즉시 잠금이 가능한 도어락,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는 바타입의 도어락으로 각기 다른 3분야의 혁신상에 도전을 했는데 모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도어락은 문을 잠그면 키를 센서를 인식하고 데드볼트라는 게 튀어나와서 문이 잠기기까지 짧게는 2초고 길게는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다가 뒤따라와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문을 열면 다 열리는 구조죠. 그래서 저희가 불안함, 시큐리티적인 모호함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저희 모든 도어락은 문을 닫는 즉시 바로 잠깁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한국이 종주국입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다 사용하고 있죠. 근데 해외로 나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급률이 5%가 되지 않고요. 중국도 10%가 되지 않는데 또 세계적으로 나가면 블루오션인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의 디지털 도어락이 1, 2, 3위 회사를 다국적 기업이 인수합병을 했어요. 다 한국 회사가 아닌 거죠.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디지털 도어락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되찾아오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CES잖아요. 미국 쪽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기계식키를 만들던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도어락을 유통하는 회사들하고 좀
연계가 돼서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 제품과 주소가 나와 있다 보니까 혁신상 발표된 이후로 한 달 동안 거의 50개 정도의 회사에서 메일로 요청을 좀 받았어요. 저희 제품에 대해 소개 좀 해달라. 뭐 가격은 얼마인지, 자기네 나라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그래서 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저희 제품을 사가지는 않겠지만 자꾸 찾다 보면 저희하고 또 적합한 여러 나라들의 큰 바이어들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회사는요, CES가 열리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와 꼭 맞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렌트카나 호텔 그리고 공공시설 등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참가하는 이번 CES 2023에서는 혁신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AI로 분석해서 그 패턴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지금 공유차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또는 번개탄 같은 걸 피우고 자살을 하거나 또는 요리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이상한 행동 패턴들을 찾아내는 AI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를 호텔용 홈 버전으로 지금 확장한 제품이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거고요. 일반적인 공기질 데이터를 측정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TVOC 같은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오염도까지를 다 측정을 하고 그거를 모아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령 조그마한 식당이라고 치면 여름에 뭐 에어컨을 켜거나 또는 겨울에 난방기를 켤 수 있잖아요. 근데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주인이 먼저 가게의 공기질을 보고 미리 에어컨을 좀 켜놔야 되겠다, 환기장치를 켜놔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켰다 껐다를 할 수 있죠. 지구상에서는 다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이나 또는 중국, 인도.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공유차, 렌터카, 호텔, 병원, 학교, 또 특히 호텔이 라스베가스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좀 보시고 또 렌터카나 공유차 관계자들이 보시고 저희의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그와 관련된 바이어, 에이전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CES 2023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제품으로 이번 CES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회사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저희 솔루션의 장점을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단순히 알약뿐만 아니라 혈압계나 자가주사, 혈당계, 흡입기, 다양한 약까지 모두 다 손에 잡히는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루션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가 사용법이 매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워치 착용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분석이 때문에 언제 이게 약을 먹는지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먹고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치 착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알람을 주든 그리고 복약 기록을 하든 맞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저희 첫 번째 모델인 AR 스마트워치인데요. 모션 센서와 그리고 손목 안쪽에 카메라 모듈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사 임상시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임상이 쓰이는 약 바틀에 전자 태그를 붙일 수가 있고 전자 태그랑 스마트워치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언제 이게 트리거가 돼야 될지도 자동으로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업계에서도 원격 임상 혹은 분산형 임상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병원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걸로 제약사들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랑 중국이랑 일본의 파트너사들이 꽤 있는데 그런 파트너사들이 저희가 혁신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더 신뢰를 주고 축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회사는요, 레이더를 활용해서 차량 내에 사람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가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게 됐는데 받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60GHz 레이더입니다. 차량의 특정 위치에 설치를 해놓고 전파를 이용해서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차량에 알림을 주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종종 아기를 이렇게 차량에 두고 내렸을 때 부모들에게 알림을 주는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같은 경우는 원래 시트 밑에 들어가 있는 무게감지 센서와 다르게 생체 신호를 디텍션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무게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특정 이상의 무게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기처럼 만약에 가벼운 물체가 올라오게 되면은 사람으로 인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일정 이상의 높은 무게를 가진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사람으로 인지하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같은 경우는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생체 신호, 호흡과 심박을 이용해서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거는 저희도 고객사 미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 쪽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쪽이랑 해서 차량용 유화 감지 레이더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쪽 고객사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용 내부 레이더를 이게 혁신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차량 외부 자율주행용 레이더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자율주행 센서의 라이다를 대처하기 위한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이더 같은 경우의 장점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도 좀 강점이 있는데 이번에 CES 혁신상을 차량 내부 레이더를 받아서 이제 이쪽을 많이 좀 하이라이트 받게 되었습니다.